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장모님과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이 사람이 제 인생의 동반자라는 걸 확신했어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저에게도 정말 세심하게 잘해줬죠. 처음엔 그게 당연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더라고요. 아내는 어렸을 때 친어머니를 잃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장인어른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아내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죠. 장모님은 겉으로는 착한 척했지만 장인어른이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요. 결혼 후 어느 날 아내가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어릴 때 정말 힘들었다고 아빠가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장모님과 둘이 있을 때는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제 가슴이 정말 먹먹했어요. 항상 밝게 웃는 모습만 봐왔던 터라 더욱 그랬죠. 어린 나이에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내가 9살이었을 때 장모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처제인 은경이죠. 은경이가 태어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해요. 장모님은 자신의 친딸인 은경이에게만 온 정성을 쏟았고 아내는 더욱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죠. 은경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정말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일은 다 아내가 해야 했고 은경이 돌보는 것도 아내 몫이었어요. 장모님은 맨날 아내가 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온갖 일을 시켰다고 해요. 아내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집안일에 동생 돌보기까지 정말 어른 역할을 다 했던 거죠. 그런데도 장모님은 아내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구박하고 차별했죠. 고등학생 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는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등록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공부했다고 해요. 그런 환경에서도 아내는 처제를 정말 잘 돌봤어요. 8살 차이 나는 동생을 친언니보다도 더 극진히 돌본 거죠. 처제도 자라면서 장모님의 차별을 알게 됐고 어린 나이에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처제가 중학생 때 장모님이 아내한테 못되게 구는 거 자기도 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더라고요. 그때부터 처제는 장모님과 자주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를 편드느라고 말이죠. 그런 처제가 고마워서 아내는 더욱 참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와 아내가 결혼을 결정했을 때 장모님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죠. 저희 집이 좀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갑자기 친딸처럼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면서 사위가 될 사람도 참 반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준비할 때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때는 한 푼도 보태지 않으시더라고요. 딸 시집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라면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야 한다는 식이었죠. 결혼 후에는 본색이 드러났어요.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엔 아내가 거절했는데 그러면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죠. 딸 시집 보내고 나서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처제 핑계, 또 그 다음엔 집 수리할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번 다른 핑계였지만 결국 돈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아내는 그때마다 미안해했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마음 아파하는 게 싫어서 그냥 조금씩 도와드렸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몇 년간 쌓이다 보니 꽤 되는 금액이었죠. 그런데도 장모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셨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장모님은 크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장모님한테서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효경아, 엄마가 재혼하기로 했어. 그런데 새 출발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1억 정도 마련해줘라. 아내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재혼도 갑작스러운데 1억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 그런 큰 돈은 저희도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재혼이라니요. 뭐가 갑작스러워? 엄마도 혼자 살기 힘들어. 그리고 너희 집은 넉넉하잖아. 1억 정도야 뭐가 어려워?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1억은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재혼 자금으로 달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온갖 이유를 대며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동안 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라고 하면서 너희 시댁이 돈이 많다며 1억 정도는 용돈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그때마다 거절했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그런 전화를 받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결국 저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 드디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딸이 너무 야박하다고 엄마 말을 안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혼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했더니 거절한다고 저라도 좀 보태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했어요. 갑작스런 재혼에 아내가 상처받은 걸 알고 있었죠. 게다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다면서 전 남편의 딸인 아내한테 재혼 자금을 부탁한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기가 막힌 전화가 왔어요. 내 딸 키워준 값 받아야겠네. 당장 1억 입금하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키워준 값이라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키워준 값까지 받겠다는 거였어요. 장모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렸는데라고 했더니 충분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내를 20년 넘게 키웠는데 1억도 안 되겠냐고 생각해보면 정말 배은망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내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차별, 구박, 냉대를 생각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10만 원을 입금했어요. 통장에 재혼 축하드립니다 라고 적어서 말이죠. 1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목소리였죠. 야, 이게 뭐야? 10만 원이 뭐야? 장모님께서 키워준 값 받겠다고 하셔서 정말로 키운 값만큼만 계산해서 드린 거예요. 뭐라고? 내가 효경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다면 그 고생한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시죠. 아내한테 얼마나 사랑을 주셨는지,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말이에요. 순간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장모님도 자신이 아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아내가 전화를 뺏어갔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저는 더 이상 엄마의 딸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장모님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뭔 소리냐고, 은혜를 원수로 갚냐고 하시니까 아내가 얼마나 뭘 하셨냐고, 얼마나 구박하고 차별하셨는지 말씀하시려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20년 넘게 참고 살았다고, 은경이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정말 이럴 거냐고 하시니까 아내가 네, 재혼 잘하시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더 이상 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장모님이 완전히 돌변하시더라고요. 야, 이 배은망덕한 년아. 내가 너를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못된 년이야. 네 아빠 죽었을 때 너도 버렸어야 했는데 그때 못 버린 게 내 한이다. 정말 뻔뻔하게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소리 지르면서 말이에요. 그때 아내가 차분하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재혼하시면 저희 아빠랑도 끝나는 건데 제발 우리 인연도 여기서 끝내요. 이제라도 그 한 푸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 한참 동안 덜덜 떨면서 울었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처제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아내한테 엄마가 또 연락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내가 그렇지만 이제 받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은경이가 아내 손을 잡더니 말하더라고요. 언니,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나 때문에 언니가 참고 산 거 알아. 이제 엄마랑 연 끊고 언니도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내는 그런 처제를 꼭 안고 한참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죠. 어린 나이에 그런 결정을 내린 처제도 그런 동생을 생각해서 그동안 참고 산 아내도 대단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처제가 장모님한테 또 한 번 언니에게 연락하면 자기랑도 연 끊고 살 줄 알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장모님은 정말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내는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죠. 장모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표정도 한결 편해 보였어요. 아내는 정말 좋은 엄마예요.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아이들한테는 충분히 주고 있어요. 처제도 자주 놀러 와요. 장모님과는 최소한의 연락만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저희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아내가 말해요. 얼마 전에는 아내가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몇 장 안 되는 사진들이었는데 대부분 혼자 찍은 사진들이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가족 사진이 거의 없다고 장모님은 처제랑만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많이 찍자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많은 추억을 남겨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사진을 많이 찍어요. 가족 나들이 갈 때마다, 집에서 놀 때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주 찍죠. 아빠, 엄마, 사진 찍어요 라고 아이들도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갖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니까라고 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내가 어릴 때 갖지 못했던 그런 따뜻한 추억들을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아내의 베이킹 클래스 수강생 중 한 분이 편지를 보내오신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졌다고 매주 집에서 빵을 구워서 나눠 먹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에는 정말 사랑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고 아내가 정말 기뻐했어요. 자기가 다른 가족들한테 행복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전처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장모님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때 10만 원 정말 잘 보냈다고 아내가 가끔 이렇게 말해요. 그게 자기 인생을 바꿔준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그 10만 원이 아내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아내 자신이 용기를 내서 인생을 바꾼 거라고요. 저는 그냥 작은 계기를 마련해 준 것뿐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정말 지나간 일이고 현재와 미래만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거고 처제도 행복한 결혼을 하겠죠. 그리고 아내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줄 거예요.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말이죠. 정말 그때의 10만 원 송금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